안녕하세요. 모바일넷 V3 알고리즘 및 뎁스 애니띵 모델 활용을 통한 팩토리 오토메이션 장비 운용 방안 검토를 졸업 프로젝트로 진행한 이조입니다. 저는 발표자 이성현입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알고리즘 및 모델 소개, 연구 방법론, 측정 결과, 결론,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연구 목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레디스 앤 젠틀맨 웨이퍼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HT에 탑승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웨이퍼 승객 여러분의 안전운행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OHT 되겠습니다. 자, 다들 안전벨트 매시고 반도체 미식 투어 인생 맛집 출발합니다. 반도체가 척척 만들어지는 넓디 넓은 요 공간. 대체 반도체는 이 쾅야 같은 곳을 어떻게 이동하는 걸까요? 사람이 옮기는 건 아닐 테고. 반도체 제조를 초창기에 했을 때는 사람들이 보통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옮겨서 공정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역할을 OHT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웨이퍼를 들고 쉴 새 없이 천장을 오고 가는 이 비행물체의 정체는 OHT. 웨이퍼가 반도체로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 간의 이동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죠. 웨이퍼는 탑승하기 전까지만 사람의 손을 거치고 그 이후부터는 이 OHT에 완전히 몸을 맡긴 채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VVVVIP 웨이퍼 승객 싣고 OHT 출발! 이동 중인 OHT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웬 까만 상자를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요. 꾹이라고 불리는 이 상자 안에는 웨이퍼들이 곱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탑승 완!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웨이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전용 상자죠. 짜자잔! 365일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클린룸 안을 자율주행하는 OHT는 먼지와 진동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이동한다. OHT 속도는 곧 반도체의 경쟁력이니까요. OHT는 직선주로에서 최대 5m/s 속도로 슉슉슉슉슉슉 이동하는데요. 이 속도는 반도체 공정에 최적화된 속도로 세계 최고의 스펙을 자랑한답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빠른 걸음의 조깅, 약 12km/h의 속도로 하프마라톤에 맞먹는 거리를 달리는 거죠. OHT 자식 꽤나 빠른데? 게다가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운행 중인 OHT의 하루 이동 거리를 모두 합치면 지구를 수십 바퀴 돌 정도고 OHT 한 대가 들 수 있는 무게는 최대 10kg으로 쌀 한 포대도 거뜬히 건들 수 있어요. 와, 빠르면서 힘도 세고. 이러한 OHT는 웨이퍼를 깨끗이 씻어내는 세정 공정, 설계된 회로를 웨이퍼상에 그리는 토토 공정 등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공정마다 웨이퍼를 칼같이 승하차 시켜주는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냐면 OHT를 비행기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시에 출발해서 정시에 도착하는 비행이 전체 100번을 비행한다고 치면 98번 정도 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OHT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생산 효율 역시 동달아 낮아지기 때문에 이토 칼같이 시간을 지키는 거죠. 우와, 완전 프로다. 잠깐! 전방에 또 다른 OHT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 부딪히려면 마세요. OHT에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센서가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OHT가 주행했을 때 앞차와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대차감지 센서가 있고 OHT 주행 방향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감지해서 멈출 수 있는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OHT 순항 중입니다. 오라이! 하나 둘 셋 시스템 상황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OHT 장비는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부품들을 옮기는 용도로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조는 OHT 장비 운용 시 장비 제어를 위해 영상에서 나왔듯이 사용되는 하드웨어 센서 장비들을 영상 데이터 탐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뒷장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구축하지는 못하였고 여러가지 모델을 검토해본 결과 모바일넷 V3와 뎁스 애니띵 두 가지 모델을 통하여 하드웨어 센서를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넷 V3는 영상 또는 이미지에서 객체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으로 사용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person, horse, sheep으로 객체를 구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강아지이지만 다른 객체로 인지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에이션 시 찾은 영상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실제로 모바일넷 V3를 활용해서 객체를 탐지하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뎁스 애니띵의 경우 24년 1월에 발표된 최신 모델로 영상 또는 이미지에서 거리를 판단하여 히트맵으로 구현해주는 모델입니다.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가까운 객체의 경우 밝은색, 먼 객체의 경우 어둡게 표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하여 OHT에 탑재된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동기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OHT 장비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라이다, 레이저 센서 등이 탑재되는데 꽤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OHT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고 속도를 제어하는 로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센서 장비들을 통해 주변을 감지합니다. 초록색 영역은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고 흰색 영역은 장애물이 감지되어 그 뒤로는 신호가 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OHT 이동 방향에서 흰색 영역, 즉 장애물이 감지될 때 거리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구별된 영역은 그 영역에서 장애물이 감지될 때 제어가 필요하다는 명령이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영역은 30% 속도를 감소해라. 주황색 영역은 속도를 70% 감소해라. 빨간색 영역은 긴급 제동해라와 같은 다른 설정이 장비에 입력되어 센서가 반응하는 값에 따라 OHT가 제어되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 내 레일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장표에서 설명드린 영역별 설정은 구간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속도를 위해서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에서 영역을 다르게 설정해줘야 합니다. 단순 장비값만 비용이 아니라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구간별로 센서 세팅 값을 모두 사람이 작업해줘야 하는 것도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심지어 같은 구간이어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역을 별도로 해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여기 S 구간 바로 옆에 기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 기둥은 고정값으로 장애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만약 그 위치가 주황색 영역에 들어온다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도 OHT는 항상 속력을 줄여서 이동할 것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구간을 센서를 사용한다면 모두 사람이 예외 처리를 해야 하는 작업에 포함될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모바일넷 V3 사용 예시에서 사람, 말, 강아지를 각각 구별했던 사진이 기억나실까요? 만약 객체 탐지를 통해서 기둥을 기둥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기둥을 상황별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기둥에 대한 인식력을 높이고 경로에 방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런 가정들을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면 비싼 하드웨어 센서 장비들과 예외 처리에 필요한 수작업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 데이터를 객체 탐지 모델에 적용하여 센서 장비들을 대체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하여 구간별 특성에 따른 수작업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 방향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 중 솔루션 구축이 아닌 모델의 활용성 검증으로 연구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하드웨어 센서 장비를 완전 대체하기 위해서는 객체 탐지뿐만 아니라 객체에 대한 거리 판단과 장애물 여부 판단이 모두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중 이 모든 모델을 검증하고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연구 목표를 객체 탐지와 거리 판단의 가장 효과적인 모델의 활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객체 탐지 알고리즘 모바일넷 V3, 거리 판단 모델은 뎁스 애니띵을 선정하여 이 두 모델이 실제 공장에서 사용 가능한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개요 부분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조는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를 모바일넷 V3와 뎁스 애니띵에 적용하여 그 결과가 하드웨어를 대체할 수준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주 연구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 및 모델 소개입니다. 저희는 객체 탐지를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 모바일넷 V3를 선정하여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넷 V3를 선정한 이유는 OHT 장비에 부착하여 연산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넷 V3는 경량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바일 및 임베디드 기기에 높은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작은 모델 크기와 낮은 계산 비용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 판단을 위한 모델로 저희는 뎁스 애니띵을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굉장히 최신 모델로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교수님께서 사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뎁스 애니띵은 2D 이미지나 영상에서 물체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2D 이미지 데이터를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하여 깊이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 연구 방법론입니다. 저희는 실제 스마트 팩토리 OHT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데이터를 모바일넷 V3와 뎁스 애니띵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모바일넷 V3 적용 결과를 보시면 왼쪽 사진은 원본이고 우측은 적용 결과입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으로 객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바닥, 노란색은 장애물로 비교적 객체를 잘 구분하고 있으나 파란색은 공장 내 다른 장비들이 있음에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적용한 결과도 좀 더 살펴보면 이미지에서 색이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 비교적 인식률이 좋으나 다른 객체임에도 색이 비슷한 경우는 인식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측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OHD 장비가 멀어질 경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처리 속도는 1초 이내로 모바일 및 인베디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저희가 체험해본 사용 예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인식률을 높이려면 모델에 대한 수정과 객체에 대한 특성을 좀 더 모델에 추가해야 실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뎁스 애니띵 적용 결과를 보시면 매우 훌륭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원본 영상과 우측 적용 결과를 보시면 거리에 따라서 히트맵이 매우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OHD 장비 간 거리에 대한 인식도 매우 훌륭하여 가까울 때는 앞 장비가 주황색으로 점점 밝게 빛나고 멀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모델답게 적용 결과는 매우 훌륭하였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 활용하기에는 모델의 처리 속도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본 영상 기준으로 90초짜리 영상을 처리하는데 약 13분이 걸렸고 이는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60프레임을 처리하는데 약 9초가 걸린 셈입니다. 물론 데스크탑에서 처리한 결과이므로 메모리에서 데이터 이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처리 속도는 실제 환경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저희는 영상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뎁스 애니띵 모델의 처리 속도가 실제 공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영상 데이터 볼륨을 축소하여 처리 속도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픈CV를 활용하여 프레임, 속도, 코덱 등을 변경하여 영상을 경량화하였고 어떤 스펙의 영상이 가장 처리가 속도가 빠른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해상도, 프레임 속도가 가장 작은 영상이 처리 속도가 가장 빨랐고 원본 대비 약 18%의 시간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해석해 보면 뎁스 애니띵 모델은 영상 해상도보다 프레임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80 해상도를 720으로 약 33% 축소하였을 때 처리 시간은 5% 감소하였고 480으로 약 65% 축소하였을 때도 처리 시간이 27%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프레임 속도는 비율대로 거의 정확하게 처리 속도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fps 이하로 프레임 속도를 낮추면 아예 모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J 스펙을 가진 영상이 뎁스 애니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영상 스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펙이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뎁스 애니띵이 해상도보다 프레임 속도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 도출 결과와 가장 낮은 스펙의 영상 도출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매우 정밀하게 색이 구분되어 미세한 거리 차이도 구분이 되는 반면 우측 영상은 원본만큼 정밀하게 거리가 구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성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우측 영상에 대한 정확도가 활용하지 못할 정도이냐라는 질문에는 시각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 활용을 위해서는 좀 더 정량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결론입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 OHT 장비는 장애물 탐지 및 장비 속도 제어를 위하여 라이다 및 레이저 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기능을 영상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처리 모델로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1. 객체 탐지, 2. 거리 판단, 3. 장애물 여부 판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객체 탐지와 거리 판단을 위하여 모바일넷 V3와 뎁스 애니띵 모델이 저희가 목표한 센서 장비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는 객체 탐지 및 거리 판단이 결과로 잘 도출됨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밀성과 처리 속도 부분에서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물 탐지 모델에 대한 검증과 모바일넷 V3와 데센팅 모델의 정밀성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저희가 검증해본 모바일넷 V3와 뎁스 애니띵을 실제 운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모바일넷 V3의 경우 영상 예시에서 보셨다시피 모델을 환경에 맞게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한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뎁스 애니띵의 경우 우선 OHD 장비에서 온 디바이스로 처리가 가능하려면 모델이 좀 더 경량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촬영한 공장 현장의 경우 영상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가 매우 느린 환경입니다. 비록 저희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검증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아이디에이션 차원에서 서버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 전송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속도가 구축이 된다면 꼭 OHD 장비에서 온 디바이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처리 및 판단 결과를 전송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초 아이디어는 당시에 워낙 이상 탐지, 객체 탐지에 대한 모델이 다양하고 복잡한 교통 환경도 판단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에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장비가 바로 앞에 장애물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작업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증을 진행하면서 오픈소스 모델로도 이 정도로 구현이 가능하구나라는 인사이트도 있었지만 역시 실제 공장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프로젝트로 마무리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